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가 사람들의 야무진 착각은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주제 파악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저런 사연들 많이 있고 말 못할 드러내기 창피한 그런 속사정들 많으시겠지만 너무한 착각을 하며 사는 저의 시가 이야기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당했을 시가가 되면 특권이라도 생기는 것 마냥 구는 그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뒷담화라도 해야지 좀 진정이 될 것 같네요. 결혼 13년 차입니다. 부부 사이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좋을 것 하나 없는 부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는 이유는 남편이 저희 친정에 아주 잘합니다. 정말 아들처럼 해요. 저희 오빠보다 친정 부모님께 아들 노릇을 하니까 저한텐 조금 부족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집에서 놉니다. 절대로 자기 집에서 노는 사람 만들지 말아달라고. 전업 남편도 엄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리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데 뭐 그래요. 집에서 살림하는 남편입니다. 제가 능력이 좋아서 돈 잘 버니 너가 집안 살림하고 애들 키워라. 이건 아니었어요. 둘이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냈는데 저는 복귀를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복귀를 거부당했죠. 아주 객관적으로 말해서 남편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운 좋게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기업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곳이 되었지만 초창기 때라 성실한 사람으로 학력 따지지 않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말도 못하게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남편 육아휴직 쓰고 복귀를 하고자 했을 때 회사에서 대놓고 눈치를 줬었고 돈으로 사람을 회유하더군요. 더 줄 테니 더 준다고 할 때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학력 조금 더 올리고 외국어 능력 조금만 더 키웠다면 복귀 거부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길고 가늘게 가고 싶다고요. 결국 길고 싶었던 남편의 회사 생활은 짧게 되었고 그냥 가늘게만 살고 있긴 합니다. 사람 자체가 욕심이 없어요. 주변에 누가 잘 나간다, 대학원을 간다라는 소리 들어도 그냥 자기는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한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전업 남편이 된 지금은 더 하죠. 욕심 없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살림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그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요. 능력이 없는 거 맞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 없는 남편이지만 그런데 사람이 좋아요. 제가 생 난리를 쳐도 그거 다 받아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게 많이 미안해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 잘해요. 귀한 딸 결혼시켜 놓았는데 남편의 능력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 입에 달고 살고 그래서 죄송하다 면목없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친정 부모님 살갑게 챙기는 사람이고 저보다 친정을 더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가진 게 없으니까 지원을 해드릴 순 없지만 이곳 말고 조금만 저희 집과 가까이 사셨으면 좋겠다.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큰 병원 근처에 사셔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치가 가능하다. 그러니 이사를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친정 부모님은 저희 집과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은 거의 매일 친정 부모님께 갑니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애들 시끄러우면 제 정신 사나울 수도 있으니 애들 데리고 친정을 가요. 엄마 좀 편하게 쉬게끔 해야 한다면서요. 싹 청소한 뒤 쾌적하게 집안 만들어 놓고 저 요깃거리에 놓은 다음에 친정 가서 저희 부모님과 애들 시간 보내게끔 하고 본인은 친정에 뭐 정리할 것 없나 하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그런 사위죠. 그러니까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와도 남자 노릇 좀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 고맙더라고요. 일 힘들고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나 배려해주고 우리 부모님 진심으로 챙겨주고 하는 남편이자 사위. 이만하면 되었지. 더 욕심부리면 벌받지.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내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이 저러니 부모님 저희 가족 생각하는 마음 크실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좀 주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 부모님이니까 남편 명의로는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신들 딸 명의로 주시긴 했는데 어차피 제 것이 남편 거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고 제가 가게 경제 떠 안았으니 제 덩치가 커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하지만 항상 저희 부부에게 뭔가를 주실 때마다 다 남편 때문이라고 남편이 이뻐서 주는 거지 우리 딸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고 하시긴 했어요. 제 명의로 받은 모든 것들 다 남편 덕입니다.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은 누구입니까? 제 남편이자 저희 부모님의 사위이자 시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시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쯤에서 우리 시가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도 알고 있는 걸 그분들은 꼭 확인해 받고 싶어 했었죠. 그거 우리 아들 때문에 주신다는 거지? 우리 아들 덕인 거지? 우리 아들 때문에 사돈 어른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너의 명의여도 그건 우리 아들 거나 다름없는 거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사돈 어른들한테 잘하니까 그거 어여삐 여겨 주시는 거니까 제 대답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저는 그렇다고 하죠. 당연한 거라고. 그리고 제 것은 남편 것이나 다름없다고. 친정 부모님이 남편 이뻐해서 주신 거 맞다고 하죠. 그런데 남편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게 시가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되는 거지 우리의 재산을 게다가 친정에서 받은 것을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군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건데 저희 부부 거라고 해서 그 사용처를 시가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야무지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남편 살림하는 거 처음엔 엄청 뭐라 하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듬직하게 안을 지키고 있으니 제 일도 잘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맞는 말이지만 굳이 말할 필요까진 없잖아요. 여기에서 친정과 시가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무조건 다 남편 덕이라고 해요. 남편 잘 만나서 제가 바깥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너의 경력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해주는 다 남편의 덕이라고요. 그럼 시가에선 어찌 말을 하느냐? 똑같이 남편 덕입니다. 제 고생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도 나름 치열하게 살고 있고 남편과 동등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편 덕에 눈치 안 보고 사회생활하는 여자 되더라고요. 저처럼 운이 좋은 여자는 없는 거고 결혼을 했는데 애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넉넉한 시부모의 인심도 한몫 거두고 있는 거고요. 저의 덕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남편, 당신들, 아들,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 일은 둘이 더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티나게 강요를 하듯 자격지심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수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잘났어. 우리 아들이 너보단 더 나아. 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한두 번이야 듣지 계속해서 들으면 짜증나는 법이거든요. 암튼 이런 곳이 바로 우리 시가였고 그렇게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시댁에 가면 꼭 보이게끔 저한테 일을 시키는 분들이긴 합니다. 자주 오는 며느리 아니니 왔을 때 한꺼번에 다 시켜야 한다고요. 어제 이 사람 늦게까지 일했어. 내가 할게 라고 남편이 말하면 시부모님 얼굴 일그러집니다. 그러고 살고 싶냐?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으냐? 네 마누라 니네 집에서나 챙기는 거지 여기까지 와서도 챙기고 싶냐? 이 넋 빠진 놈아. 라는 소리 바로 나오죠.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시누이가 결혼을 한 해 만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막내 시누이예요. 가장 어린.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전화가 아니라 카톡으로요. 언니랑 오빠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라고 보냈는데 뭔 소린가 했죠. 물었더니 그러는 겁니다. 네 오빠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팔아서 결혼 비용을 대주든 아니면 그 집에서 신혼생활 하게끔 다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고. 능력 좋은 오빠 만나서 편하게 결혼할 수 있는 거라고. 요즘에 그런 오빠 없다고 시부모님이 그리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금시초문이죠. 결혼하는데 뭐 얼마를 낼 것이냐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 딸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 결혼하는 건데 그렇다고 무일푼인 사람도 아닌데 저희가 집까지 팔아 결혼식을 해주던지 아니면 집 한 채를 내어줘야 한다니요. 신우이랑 말할 것이 없었기에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우이에게 카톡 받은 내용 이야기했고 전반적으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차 전화했다 하니 아들과 먼저 의논을 할 테니 나중에 들으랍니다. 그래도 우리 다음에 남편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지 않냐고 아들과 먼저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할 테니 저보곤 잠자코 있으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아들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 너는 전해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 딸이 생각이 있더라. 애가 아주 그냥 다부져. 결혼하면 아주 잘 살겠어. 내가 우리 딸이랑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식 노산 아주 잘 지었구나라는 거였어. 지 오빠 그렇게 생각하더라. 오빠가 내 결혼식을 다 해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자기도 돈 버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얼마 모았는데 이걸 사용해야지 왜 오빠한테 짐을 다 얹어주냐고 하는데 아이고 기특하더라. 벌어봤자 얼마나 벌었다고. 그건 지 결혼하면 또 돈 들어갈 건 많으니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지. 착각도 참 이런 착각 없죠. 남편은 돈이 없어요.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당연히 개인 돈 없고 개인 자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오빠가 결혼식 비용을 다 대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혹시 제가 모르는 오빠가 더 있는 거냐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오빠라고는 내 남편밖에 없는데 내 남편은 가진 것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 오빠를 말하는 거냐고 했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 거라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받아왔으면 네 명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 거지. 너 그때 대답하지 않았었냐? 맞다고? 우리 아들 거라고? 무슨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애라고 하냐? 또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우리 아들 집 발품 팔아서 얻어온 것들이야.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데 뭐? 오빠가 또 어디 있냐고? 쥐뿔도 없는 남편이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왜 기를 이렇게 죽여? 그럼 오빠가 돼서 가진 것도 많은데 막둥이 결혼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더 욕먹는 거지? 어머니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이 것도 되지만 제 것도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 재산이라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거죠? 가진 거 많아도 저희 부부 재산이고 저희 가족 재산인데 그걸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듯한데요? 그럼 내놓지 않겠다라는 말이야? 그냥 쥐고만 있을 거라는 말이야? 우리 아들 고생을 그렇게 허투루 만들겠다는 말이야? 그럼 저의 고생은요? 그이가 고생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뭔가를 주신 거라면 그럼 저는요? 저도 며느리로서 고생하면서 어머님 아들 먹여 살리고 있는데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시면서 아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리고 어머니 다 제 명의예요. 그이 하나도 손 못 대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 어머니 아들 거 되지만 저랑 헤어지면 어머니 아들은 그냥 쥐뿔도 없는 남자 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제 것인데. 그리고 제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라 선심을 쓰냐고요. 저는 그럴 생각 없고요. 그리고 아마 그애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착각 좀 그만하세요. 줄 거 없어요. 내 딸도 아닌데 왜 제가 기둥뿌리 뽑아 결혼을 시킵니까? 제 딸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딸이지? 왜 이러세요 정말? 저는 또 다른 오빠가 있는 줄 알았네요. 쥐뿔도 없는 내 남편 말고.
저런 착각들이 참 지겨워요.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만일 입장 바꿔 친정에서 저런다면 완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런 건 친정은 생각도 못 할걸요.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면 시가와 문제되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하겠죠. 그걸 모르니 그냥 저런 오해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오해에 황당해 하는 거겠죠. 남편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했고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긴 했더라고요. 신우이한테도 그런 말을 듣고서 믿는 애가 어디 있냐고, 왜 내가 네 결혼식 비용을 대줘야 하는 거냐고, 나 모르냐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 동생 결혼식 비용을 대주고 집 한 채를 내어주고 하냐고 좀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지 말아달라 했다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작아진다고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충 시가만 엮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요점이죠. 저희 뜻 제대로 전달했고 저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남편 뜻이 더 강경하다 전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우리 부부 재산을 시가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솔직히 까놓고 뭔가를 좀 주면서 아니면 좀 잘해주면서 바라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바라기만 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잖아요? 참 이런 시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